2024년 1월 9일 오전 7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혜입니다. 네, 미장 선물 2% 이상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2.20% 이제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중국용 반도체 소식으로 인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마존하고 구글, AMD,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들이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일부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흐름이 좀 괜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일단 시장을 좀 좋게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일단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부터, 일단 대장주죠. 비트코인 ETF가 21개월 만에 거의 47,000달러, 그러니까 6,200만 원, 6,300~400만 원 정도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일단 ETF 승인 시한일 기준이 1월 10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투자자들 기대감이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일단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움직일 것인가. 일단 어쨌든 이제 기대감이 확실히 좀 있다는 거가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쨌든 지금 ETF 승인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서 일단 현재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나 일단 일부 이제 비트코인 국내 시장 흐름에서도 굉장히 높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조금 가져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ETF가 승인이 된다면은 투자자들이 시장 규모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현재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경신 AI 반도체 3종. 일단, 엔비디아 대표적으로 뽑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이스페타나, 제이시언, ITI제, MDS테크, 그리고 엔비디아 시장 이제, 신약 같은 경우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파로스나 신테카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좀 있겠고, 기타 이제 반도체 3종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여기서 좀 엮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이제 엔비디아 쪽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주 반도체나 퀄리타스, 고영이나 반도체들이 있을 거고, AMD도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AMD 관련주로는 이제 메커스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가 이제 일반 기업 PC나 이제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AI를 구동할 수 있는 AI 반도체를 조금 공개를 했다, 이렇게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세대 초전도 개발 계획 오후 4시에 이제 발표를 하겠다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뭐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됐죠. 일단 상온상합 초전도체 LK99를 만들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서 현재까지 지금 이제 이어지고 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가 직접적으로 나서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공식 석상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일단 주목도가 꽤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어쨌든 이제 양자 하고도 일단 좀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자 또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엑스게이트, 그 다음에 우리넷, 우리로 정도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엑스게이트 정도로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4시에 비전 선보식에서 일단 역할을 이제 발표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AI하고 양자 컴퓨팅, 그러니까 초전도체하고 양자하고 조금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개를 이제 같이 이제 엮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석상에 처음에 나서는 게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먼 생지 유전자 편집 치료제로 시작되었다. 차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가위, 유전자 가위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하고 브로드 연구소에서 이제 유사 입자를 이제 개발을 했었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포를 잘라서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가위 치료제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쥐가 이제 그런 치료제로 인해서 뭐 눈을 떴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 요소가 있는 부분을 잘라서 없앤 다음에 그러니까 분자를 넣어서 실어 나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실험을 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엑셈 인프라 관리에 챗봇 적용 더 쉽게 간편하게 일단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겠고, 관심도는 일단 엑셈 일단 자체적으로 일단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큐리를 통해서 API, OPS, 이제 사이옵스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그거를 이제 IT 이제 운영 상황을 질의해서 일단 현재 기능 수행을 직접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엑셈 쪽에서 만들고 있는 사이옵스의 첫 이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챗봇 AI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조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여드리면 사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여드리기가 조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엑셈은 큐리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데이터 세이커, SaaS라고 하거든요. 엑셈은 이제 모니터링 솔루션을 이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프로그램에 적용을 조금 하겠다 이 내용을 이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엑셈에 대한 그런 내용들 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모바일 디램 DDR5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스마트폰 칩 이제 설계사들이 최근 이제 IP 개발을 이제 적극 주문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낸드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러니까 LPD DDR이 뭐냐면은 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전력 디램이에요.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보통 저전력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핸드폰 들어가죠. 그다음에 들고 다니는 노트북 PC 조그만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과일 거진 많이 들어가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되게 복잡하니까 이거 몇 분 만에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이제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고 배터리를 조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이제 갤럭시 Z 폴드나 이제 갤럭시 시리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얘 이름을 지은 게 이제 SK 하이닉스였거든요. 그래서 기존 대비 성능을 조금 높이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어렵네요. 자, 그다음에 CES 2024 가장 주목도가 있었던 거는 자율주행이고, 그 중에서 이제 포티투닷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일단 핸드폰을 차 만들듯이, 그러니까 차를 핸드폰 만들듯이 이제 간단하게 만들겠다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SDV하고 일단 포티투닷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SDV의 방향성과 내재화 중 이제 실증 검증을 기술을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이제 이 내용으로 이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포티투다 CES 부스, 그러니까 CES 2024에서 AI 머신, 그러니까 스스로 배우고 개선하는 이제 기계 그런 애들을 이제 전달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주목도 조금 높아질 수 있겠다는 거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꿈의 배터리 직접 개발한다. 2023년 30년도 양산 목표. 요거는 배터리에 대한 내용들 이제 많이 나오고 2차 전지 섹터들이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 높아지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전고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쨌든 2차 전지 섹터가 주목도가 높아질 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일단 관심도를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배터리 내재화에 나서겠다고 이제 밝혔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20년도에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재료성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매각액 5천억 원. 11번가 어디로 아마존? 어디로? 근데 아마존과 알리큐텐 이거 11번가 매각 이슈들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뭐 설명은 딱히 필요할 거 없을 것 같고, 일단 드리머스 컴퍼니 하나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전량 수입 반도체 소지 K중기 국산화 일랬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국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이제 의존해 왔었던 이제 핵심 소재를 이제 중견기업이 이제 국산화해서 삼성전자에 이제 납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제 의존하는 부품 중에 이제 100%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국내 중견기업이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부분들로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테르산 이제 그런 품질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3월부터 납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EUV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죠. 이제 자외선, 노광공정 애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 노광 장비 애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일단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